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속담으로 한국 사람들의 옛날 모습 그리고 지금의 생활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생각납니까? 집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린 한국집의 한옥의 구조인데요. 자, 한국집 한옥을 동쪽과 서쪽 가로가 긴 그런 집이라고 소개를 했고, 앞쪽에는 마당이 있고 뒤에는 뒷간 화장실이 있고요. 물론 앞마당, 뒷마당 그런 말도 씁니다. 자, 집은 크게 자랑채와 안채로 나눠져 있고, 보통 남자들이 생활하는 곳과 그 다음에 여자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자, 손님이 대문으로 들어와서 손님들이 왔을 때 사랑방으로 많이 가게 되고, 여자들이 사는 곳에 이제 부엌이 있고, 그 옆에는 곳간, 광. 자, 이 단어 곧 나와요. 기억해 주세요. 곳간하고 광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여러 식자재, 음식 재료들, 그런 것이 음식을 할 재료들이 들어있는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거기 아니에요? 어. 자, 그리고 이런 한옥을 자, 실제 사진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좀 상징적인 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이 뒤편이 안채가 되겠죠. 자, 여기에 많이 쓰는 좀 상징적인 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이 뒤편이 안채가 되겠죠. 자, 여기에 많이 쓰는 단어들요. 자, 안채, 사랑채. 채는 작은 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방 하나라면 안방, 사랑방, 방이라고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small building, 작은 건물이니까 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큰 방, 작은 방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방은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 이렇게 어른들이 사시죠. 작은 방에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집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자, 스팀, 따뜻하게 하는 방법의 온돌이죠. 한국에서는 방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따뜻하게 하는 스팀 같은 게 나오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넓은 대청 또는 대청마루, 그 다음에 행사를 하는 마당 이런 것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방은 아니지만 어,
집에 이제 잠자는 곳은 아닌데 필요한 자, 간이라는 것이 있죠. 뒷간, 곳간, 외양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의 구조는 날씨하고 크게 관계가 있다고 했죠. 남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남쪽은 따뜻하니까 바람이 여름에 잘 통하도록 양쪽을 문을 열 수 있도록 해 두었고요. 자, 여기서 가장 넓은 마루 대청이 있고 대청에 자, 여기 큰 방, 그다음에 네, 여기가 대청을 건너가니까 건넌방이겠죠. 네. 그다음에 큰 방은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 어머니가 계신 곳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엌이 있고 그다음에 부엌에 필요한 음식 재료들이 있는 광이 같이 있군요. 자, 여기는 두 번째 그림은 북부지방인데요. 북부지방은 겨울에 많이 추워요. 선생님은 자, 그 이쪽 위쪽 지역은 가본 적이 없지만 예전에 책에서 공부할 때 겨울에 마이너스 30도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생활하려면 이제 집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엌에서 요리하기 전에 요리하는 재료를 준비하는 이런 정축관 같은 것이 이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너무 추우면 소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외양간도 이렇게 안쪽에 같이 있군요. 그리고 바람이 양쪽으로 통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뒤에가 많이 막혀 있군요. 그다음에 이게 그 한국의 이제 서울 같은 중부지방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데 기역자 구성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 대청이 있고 대청이 안방 여기 안방이 큰 방이에요. 그러면 건너가면 여기 건넌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 옆에는 부엌이 있죠. 왜 안방이 안 네, 아내, wife, 아내 할 때 안. 그러면 어머니가 보통 있는 곳이고, 그러면 부엌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이해가 되죠. 자, 이제부터 이 말이 들어가 있는 표현들을 공부합니다. 먼저, 까마까치도 집이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까치는 앞에서도 나온 새예요. 자, 저 까치집을 한번 볼까요? 어때요? 그 까치도 나무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죠. 까마까치는요, 까마귀와 까치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자, 새들도 집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먹을 때는 개도 안 때린다. 이 속담이 생각나지 않아요? 새들도 집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집이 꼭 필요하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까마까치도 집이 있다는 것은 새한테 집이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새도 집이 있는데 사람에겐 당연히 집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보통 집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이야기해요. 자, 집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왜 나에게는 집이 없을까 슬프다 그런 이야기 할 때 더 많이 씁니다. 한국에 유학 온 사람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은 어떤 사람에게나 모두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집에 그 방에 자, 네 면은 벽으로 되어 있죠. 벽에도 귀가 있다. 지금 여러분 벽을 보고 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를 했죠.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네. 선생님 무슨 뜻이죠? 벽에도 귀가 있다. 네. 비밀은 없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속담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귀가 다시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자, 비밀이 없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집에 그 한국에서는
온돌이 있다고 했죠. 온돌은 부엌에서 나무를 넣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집 밑에서 밖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까지 이런 따뜻한 온도가 지나가게 하지요. 자, 그 중에 여기 굴뚝이 있고요. 굴뚝 밖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따뜻한 기운이 이렇게 들어가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게 온돌입니다. 그렇다면 요리하거나 아니면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필요한 불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연기가 나오죠. 굴뚝에 연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불이 들어갔으니까 연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어떤 일이 이유가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말은요. 이유가 있으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빈, 레드 빈.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죠. 팥이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왜 콩이 있어요? 내가 팥을 심었는데 그런 일은 없죠. 내가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광에서 인심난다. 자, 여러분 아까 광 기억해요?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슬퍼지는데요. 다른 말이 뭐가 있죠? 곳간. 네. 어머니가 음식 재료를 넣어두는 곳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 곳간을 잠깐 가봤습니다. 이야, 쌀이 많네요. 이 집에 정말 쌀이 많네요. 이렇게 쌀을 많이 두고 음식 재료가 많이 있는 그런 광 아니면 곳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광에서 인심난다. 많이 쓰는 말이고요. 여기서 인심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나올까요? 아니잖아요. 비슷한 말로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쌀독은 쌀을 넣어두는 통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에서 인심난다. 쌀독에서 인심난다.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선생님이 나중에 실제 자료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자, 옳다 맞다는 두 개가 같은 거고요. right 똑같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안방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살죠. 그리고 부엌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있어요? 이제 며느리가 일하고 있어요. 사실 시어머니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자, 옳다 맞다는 두 개가 같은 거고요. right 똑같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안방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살죠. 그리고 부엌에서 지금 누가 일하고 있어요? 이제 며느리가 일하고 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사람 누구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까요? 자, 그 어머니의 아들, 그 다음에 어떤 여자의 남편, 네, 한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가 어머니 말을 들으러 안방에 가면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그게 맞아요. 그 다음에 부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와이프, 부인하고 두 사람이 지금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럴 때 안방, 부엌, 그녀, 어머니가 계시는 곳,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방, 부엌은 그 사람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아. 그런데 똑같은 문제로 두 사람이 싸우고 있고 나는 그 중간에서 아주 곤란해 같은 그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참 많죠. 네. 선생님도 아이가 두 명이 자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 아이가 맞고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 아이가 맞고 근데 너가 잘못했어 너가 잘못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 이 말 재미있는 한국 속담이고 한국의 생활을 집을 보여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이 사람, 이 직업, 나무로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잘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카펜터, 목수입니다. 목수. 나무를 만지는 사람. 목수가 지금 여기 한옥이 있죠. 한옥에서 여기 지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네, 기둥. 이 기둥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둥이 삐뚤하거나 기둥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요, 집이 무너집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카펜터, 목수가 너무 많으면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야 저쪽으로 저쪽으로 사람이 너무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일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에도 많거든요. 자, 지금 한국에서는요.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들을 사공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공이 너무 많아요.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가 왜 산으로 갑니까? 배는 바다 강물 위로 가야 하는데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막 싸우다가 그러다가 배가 산으로 가고 있군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자, 다른 나라의 속담을 선생님이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여러분 나라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요리사가 많으면 음식을 망친다. 네,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그 이해는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선생님은 한국말에서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라에 자, 요리사가 많으면 음식 맛을 망친다 하고 한국에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하고 그 다음에 목수가 많으면 기둥이 기울어진다 하고 모두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표현들 여러분 나라의 말로 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주생활, 집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문을 열다 닫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기둥, 자, 집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둥. 그 다음에 집 앞 마당, 네, 보통 활동, 생활을 하는 곳이고 행사를 하는 곳이기도 하죠. 자, 그 집 위에 뭐가 있었죠? 지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집에서 중요한 우리 집에서 중요한 음식 재료와 중요한 물건을 넣어두는 광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곡간이라고도 하죠. 자, 이 집의 구조들을 이용한 다른 말들을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문을 잘 잠그고 나갑니까? 창문도 잘 닫고 문도 잠그고 왜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문을 잠그고 나가다 이거를 우리 한국에서요 문단속 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단속 하고 왔습니까? 문단속 잘 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네, 문단속 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문단속해. 이해됐죠? 문단속 하고 나와. 이해됐죠? 네, 이렇게 씁니다. 네, 문단속 잘했어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한국에는 이렇게 문에 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이곳에요. 이렇게 조금 높이에요. 한 몇 센치 정도 되지? 2, 3cm 정도 될까요? 한 요 정도 되는 문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 겨울에 바람이 안 들어와요.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면 온돌로 집을 따뜻하게 해놨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턱에 바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넘어가다가 잘 걸려서 넘어져요. 들어가다가 문턱에 걸려서 아이고 이렇게 넘어져요. 네, 아이들은 잘 넘어집니다. 자, 여기가 뭐라고요? 문턱이에요. 그러면 문턱을 넘다, 넘어가야죠. 근데 문턱에 걸리다, 아니면 문턱을 못 넘다, 무슨 뜻일까요? 네, 커트라인 같은 데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토픽 시험을 많이 보지요. 토픽 시험에서 선생님 일정 때문에 제가 4급을 못 땄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점 때문에 문턱에 뭐 걸렸어요. 4급 문턱을 못 넘어갔어요.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둥은요, 집에서 진짜 기둥은 있습니다. 근데 기둥을 사람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집의 기둥은 누구입니까? 보통 예전에 이제 아버지, 밖에서 뭐 일을 많이 하시는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는 이제 아들, 이런 경우에 집에 기둥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 경제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기둥입니다. 사실 가족이 살려면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밖에 가서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오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집의 기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은 집의 경제와 관계되어서 많이 쓰입니다. 기둥 뿌리가 뽑힌다. 그러면 집의 경제가 흔들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차를 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우리 기둥 뿌리가 뽑힌 것 같아. 네, 이런 말로 씁니다. 마당은 활동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 마당, 발.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죠. 발. 네. 발이 안 예쁘네. 마당발은 발이 크다, 발이 넓다인데 그냥 발이 넓은 게 아니라 활동을 많이 한다는 뜻으로 씁니다. 옛날에 이렇게 마당 청소하는 사람을 마당쇠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은 마당쇠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주인이 불러요. 마당새야 이리 와봐. 네, 그런 것은 옛날에 그 일하는 하인들이 이름이 별로 없었을 때 일이고요. 옛날 드라마 볼 때는 이해하면 돼요. 마당에서 보통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마당지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마당지기도 문지기, 문을 열거나 닫거나 이제 지금부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문지기라고 하면 마당지기는 마당에서 일하는 사람, 마당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마당은 많이 그렇게 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집의 가장 위에 있는 지붕, 비가 내리면 비를 막아주는 곳이 지붕이죠. 그러면요, 지붕에 따라서 예전에 자 지금 여기 보세요. 부잣집이 있네요. 네, 기와집.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사람들의 집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쌀 나오고 쌀이 나온 후에 그 풀로 만든 지붕인데요. 이 지붕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집이란 뜻이고요. 기와집이라고 하면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을 양반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기와집 그러면 그냥 잘 사는 사람의 집 이런 뜻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 기와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좀 높은 곳에 좋은 곳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초가집을 지은 사람들은 좀 밑에 살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 곳간, 여기는 식자재, 음식 재료, 그 집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들어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 재물, 부유함 이런 것을 뜻하겠네요. 자, 선생님이 잠깐만요. 정리를 잠깐만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지워주고 싶은데 안 지워지네요. 그럼 그냥 두고 미안하지만 잘 한번 읽어볼게요. 신문에 진짜로 나온 글이에요. 연말이지만 연말은 언제죠? 12월 한 20일 정도? 보통 그때는 한국은 많이 춥습니다. 추운데 밖에서 집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와줍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연말이지만 올해는 이웃 돕기 성금이 적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옛날 말에 뭐뭐뭐뭐뭐는 말이 있는데 올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관심이 없다. 자기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옛날 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이 많아야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죠. 옛말에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자기에게도 별로 재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진짜 기사에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기를 할 때 필요한 말인 것 같고요. 광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어. 표현할 때도 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주생활 속담으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요. 집이 크면 보통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99칸 집, 와 정말 큰 집이네요. 그리고 그들의 당연히 지붕도 크고, 그리고 지붕이 기와로 된 집이면 더 부자였죠. 그런 집은 굴뚝도 크고 많을 거예요. 옛날에 주생활 속담으로 옛날은 신분 문화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양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나라도 옛날에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공간이 안채, 사랑채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죠. 그래서 안주인, 바깥양반 이런 말도 있다고 했고, 광이나 부엌은 안채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별 역할이 나눠져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과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 아무리 가족이지만 가족들에서 관계. 자, 안방에 사는 사람이 더 힘이 세고 건넌방보다 큰 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힘이 세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힘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효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집을 통해서 결국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요, 이런 사회계층이나 신문 강조한 옛날 한국 사람들의 모습,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역할, 효문화, 그 다음에 자연 환경, 이런 여러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주생활 속담만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의식주 중에서 이제 뭐가 남았죠? 네, 옷이 남았네요. 옷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다음에 또 봅시다.